이낙연 당대표가 대선주자 대선주자급이 된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 기사, 동시에 이낙연 대 윤석열, 양자 대결, 지금까지는 뭐 대선에 나올 법한 사람들을 쭈루룩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결과를 발표했었는데, 독특하게 사실 본선은 양자 대결이거든요, 결국에. 양자 가상 대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?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이낙연 대 윤석열.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. 이낙연 대표 대 윤석열 총장. 와, 거의 뭐 미국 대선 조지아급입니다. 42.3 대 42.5. 오,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당연히 뭐 오차범위 아니고요. 두 사람이 딱 붙었다. 거의 뭐 동일한 숫자다 봐야겠고요. 굳이 표현하자면 0.2%포인트 차. 윤 총장이 0.2%포인트를 더 가져가고 있죠. 42.3 대 42.5. 자, 보시면은요, 그 작게 옆에 그 외 후보는 6.2, 없음 6.1, 잘 모르면 2.9.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돼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결집이 됐다. 이낙연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 쪽으로,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 총장 쪽으로 꽉 차게 결집을 했다. 42.3 대 42.5. 자, 일단 여기까지 보고서 이재명, 윤석열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. 이게 막 진짜가 아닌데요, 김영주 의원님. 네. 왜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죠? 이거 다 어차피 가상인데. 네. 이 선거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결과입니까, 이거? 예측된 예. 조사 결과는 그 여당, 야당 모두에게 굉장히 그 전전긍긍하게 하는 결과다. 그렇습니까? 해석했습니다. 윤 총장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물론 임기를 마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을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, 우선 그렇게 정치에 첫 발도 내디지 않은 사람한테도 거의 오차 범위 아닙니다만은 지능 결과를 받은 여당 대표 선수, 예. 또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, 그다음에 야당의 후보군이 있으나 그 위에 언급조차 모르겠다, 다른 후보라고 하는 것이 총으로 하면 6%인데 여야 가지면 나머지 여당에도 3% 정도는 다른 후보 지지가 있을 거고, 그러면 현재 국민의당 지지한 후보, 대선 후보라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3%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다. 예. 너희들은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윤 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군요.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양자 대결이 있어요. 여권의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붙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묘해요. 자,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총장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. 자, 묘합니다. 42.6 이재명 지사, 윤 총장 41.9. 와, 그 외 후보 5.7, 없음 7.2, 잘 모르면 2.6. 여기도 결집하긴 했는데, 그리고 여기도 오차 범위긴 한데, 지금 앞서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포인트가 더 갔어요.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을 때는.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을 때는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이재명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. 이야. 자, 박정호 대표님.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사실은 이게 0.몇 %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어요. 근데 0.7%포인트 차. 미묘하게 보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의 차이는 0.2%포인트 차이고,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차이는 0.7%인가요? 요 정도 차이고, 그 뒤에 없음에 가면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없음, 지지후보 없음이 이전 이낙연, 윤석열 때는 6%대. 근데 이재명, 윤석열 때는 5%대. 이렇게 약간 미묘한 차이. 이게 뭐냐면, 제가 굳이 이걸 갖고 무슨 해석을 해보자면, 무당층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결집이 되어 있고, 네.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무당층들이 과연 어디를 지지하느냐, 이런 걸로 봤을 때, 무당층들이 상당히 많이 윤석열
총장한테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에 그 미묘한 차이는 뭐냐면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그 소위 말하는 친문 내지는 극문 뭐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지지가 조금 더 있어서 42%를 약간 넘는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약간 빠진 41점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. 뭐 그런 의미를 조금 보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무당층들이 윤석열 총장이 많이 모이면서 지금 그 친문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예.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가 약간 다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듯한 의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애써 해석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냥 가상으로 보는 겁니다.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일 뿐. 아직 대선철도 좀 남았기 때문에 큰 사실은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재밌지 않습니까? 재미로 보는 겁니다. 자, 이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요.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여권 해석입니다. 정치인이 아닌 분에 대한 정치 조사는 그 일시적인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. 검찰총장을 그만두거나 하면 그런 역할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? 반기문 총장님이나 또 우리 그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?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라는 건데,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이재명 기자. 자, 이 결과가 워낙 오차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우문이에요. 그러니까 현답을 주세요. 이낙연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한테 지는데 이재명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한테 이긴다. 이런 해석이 참입니까? 가짜입니까?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. 그쵸? 여론조사상의 통계상의 뭐 오차범위라는 거는 언제든 다시 조사하면 바뀔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정도 수치면 한 두세 명이 선택지를 바꾼 겁니다. 근데 그 두세 명이 진짜 본인의 분명 의사표현을 바꾼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모르고 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누가 이겼다, 누가 졌다, 이 뭐 의미가 있다, 뭐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여야 양쪽 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여론조사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당은 이낙연 대표,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확실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돼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야권은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팽팽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야권은 이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고 또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한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. 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 자체도 야당의 굉장히 큰 시그널인 거죠.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일단 양쪽에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간에 정치 쪽으로 자꾸 불러들여지는 구조가 또 돼 있다. 지금 현재 상황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뭐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지금의 상황이 결국은 양쪽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있다.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대선까지 어떤 구도를 만들어갈지 고민할 시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한마디만 좀 첨언하다면 스윙보트층에서 이재명과 말하자면 이낙연에 대해서 왜 이재명이 좀 더 높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무당파층에서 이 정부와의 정책의 변동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 됐을 때 이 정부와 연속성이 좀 강화된 반면에 막연하게 느낌입니다. 조사를 당한 사람들의 생각때 그래도 이재명은 이 정부보다는 좀 다른 각도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아주 미세합니다만 그런 느낌들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렇군요. 자, 그런가 하면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물어보느냐, 몇 명을 물어보느냐, 언제 물어보느냐, 무엇을 통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다릅니다. 한국갤럽의 과거 여론조사, 얼마 전 여론조사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19, 19, 11, 3, 1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는 여론조사
하나하나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이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임팩트와 정치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는 우리 패널들께서 의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이 양자대결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이낙연 당대표와 윤석열 총장,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낙연 대표,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요런 한쪽의 흐름과 어제 관훈 토론을 했습니다. 묘하게, 묘한 시점에 윤 총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,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,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.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. 정혁진 변호사님, 이낙연 당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보면 자신의 최대 라이벌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.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, 윤 총장의 대척점에 있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그냥 스타일상의 아쉬움이다 라고 평을 했거든요. 이낙연 당대표가 평가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와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? 일단 저 같으면 저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. 그건 기본의 문제이죠.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이게 헌법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.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, 그런 뭐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,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그 말씀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,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까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쭉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뭐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,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특히 국감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부각시켜 준 것이 아닌가,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든 야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, 여권에서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아닌가, 그런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